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정신없었죠? 유가가 하루아침에 폭등하고 미국에선 고용 쇼크까지 터졌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충격파가 동시에 덮친 건데요.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길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명쾌한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숫자,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하루 만에 무려 12% 넘게 폭등했고요. 오른쪽은 더 심각하죠. 미국 2월 고용이 9만 2천 명이나 감소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그냥 무참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실업자가 좀 늘었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엔진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최악의 뉴스가 만났는데 왜 시장은 이토록 벌벌 떠는 걸까요? 바로 이 조합이 시장이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현실로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유가 쇼크의 진짜 본질을 보려면요, 단순히 가격표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유가 등락 뉴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불가항력이라는 조금은 낯선 법률 용어의 선언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불가항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전쟁 같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딱 터지면 기존에 맺었던 헐값의 공급 계약을 없던 일로 해버리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형성된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만능월세 같은 조항이죠.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핑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가를 로켓처럼 쏘아올린 진짜 기폭제였던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미친 듯이 치솟는 유가,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 이 두 괴물이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제 성장은 멈춰버렸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 말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앞으로 가자니 낭떠러지라 엑셀을 밟을 수 없고 멈추자니 뒤에서 덤프트럭이 달려드는 그런 형국인 거죠.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다들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우리는 분석가이지 평론가가 아니니까요. 이 지독한 안개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두 개의 명확한 전략적 경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패와 창을 동시에 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파도를 오히려 서핑보드처럼 타고 넘으면서 방패로 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위기 속에서 헐값에 던져지는 우량 자산들을 창으로 삼아서 줍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볼까요? 이 단기적인 폭풍우를 오히려 우리의 우산으로 만드는 방법. 바로 단기 해지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업들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SOL. 단순히 유가가 올라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가격 차이, 즉 정제 마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건데요. SOL이 이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국내 대표 주자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같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정유업의 변동성을 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매력적이고요. 마지막으로 GS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과 사업 구조를 가진 좀 편안한 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죠. 유가 상승은 보통 시간차를 두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비료값, 운송비 다 오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직접 백테스팅해 본 결과예요. 유가가 주간 단위로 20% 이상 폭등했을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1주에서 2주 안에 정점을 찍고 방향을 틀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점, 딴 날짜를 정해두고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단기적인 혼돈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죠. 진짜 큰 돈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트랙,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이 거쳤을 때 진짜 주인공이 될 기업들, 그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중기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기 전략의 심장에는 3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딱 박혀 있습니다. 왜 이날이 중요하냐? 바로 이날 시장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줄줄이 상장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기관 자금이 약속이라도 한 듯 특정 테마를 향해 조준 사격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똑똑한 돈, 그 기관들의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섹터들이죠. AI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인구 구조 변화의 유일한 해답인 로봇, 새로운 시장을 여는 우주항공, 그리고 인류의 오랜 꿈인 생명 연장과 관련된 바이오. 이 테마들이 바로 새로운 자금의 격전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저기서 조용히 폭죽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 남들 모르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 즉 스마트 머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전략가의 액션 플랜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는 단기적인 방패막이로 에너지 관련주 트레이딩에 투입합니다. 둘째,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좋은 주식들을 내던질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중기 핵심 성장주들을 적금 붓듯이 꾸준히 사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총알, 즉 현금을 아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를 최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25%의 현금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생명줄처럼 반드시 확보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전략이 여러분이 시장의 공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준비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사람이니까요.